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공덕에 살고 있는 35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가난한 줄 알고 저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던 예비 시모 덕분이었죠. 예비 시모는 처음에는 저한테 천사처럼 잘해주다가 제가 가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자 돌변해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라고 저를 못살게 굴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공짜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고 제 숨겨왔던 정체를 밝히며 예비 시모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모는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저를 붙잡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야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젊은 나이 제법 성공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살아서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대기업 식품회사에 취직해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이어트 건강식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저에게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지 5년 만에 회사를 관두고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처음부터 사업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여러 실수도 많았지만 차근차근 배우며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하며 노력하다 보니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입점하며 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청춘을 바치며 공들여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그래도 제법 업계에 자리를 잡으며 제가 여러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줄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노인들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작은 경로식당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품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식재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손에 키워졌거든요. 하지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무언가 자꾸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료 식당에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며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면 자주 식당에 가서 직접 어르신들께 드릴 음식을 만들며 식사를 챙겨드렸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일만 하다 보니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미 30살을 훌쩍 넘은 나이라 이젠 사람도 만나고 인생도 좀 즐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계속해 일만 하다가는 병이 날 수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취미생활이라도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가 그림 전시를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전시 관람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갑인 예비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처음 회원들과 친해지며 서로의 직업을 묻게 되었는데 저는 제 직업에 대해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괜히 제 직업을 말했다가 조건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용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 상처받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사업하는 선배들도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다니며 무료로 노인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료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인상 깊게 보았던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제가 좋은 일을 한다며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동호회에서 동갑은 저와 남편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저에게 대뜸 고백을 해왔던 겁니다. 연재야, 사실 나 오래전부터 너 좋아하고 있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도 나 괜찮으면 만나보는 건 어때? 나 정도면 네 남자친구로 괜찮지 않아? 뭐? 성현이 네가 날 좋아하고 있다고? 뜻밖의 고백이었지만 전 예비 남편의 고백이 싫지 않았고 평소 저도 호감이 있었던 터라 저희는 자연스레 친구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귄 지 10개월 정도 되었을까 예비 남편이 저에게 먼저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자기야, 직장 다니면서 식당까지 운영하려면 많이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한데 그래도 같이 도와주시는 이모님들도 있고 나름 할만하고 괜찮아.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나름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식당 운영하는 반쪽 같은 거 필요 없냐고. 힘들 때 막 옆에서 쌀도 날라주고 무거운 식재료 같은 것도 거뜬히 옮겨줄 사람 같은 거. 자기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당 운영하는데 반쪽 같은 거라니? 그러니까 내가 자기랑 결혼해서 자기 식당 운영하는 것도 도와주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야. 나 이래봬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식당 운영하는 것도 잘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많이 지원해 줄게. 자기랑 같이 평생 어르신들 봉사하며 사는 인생도 제법 괜찮고 행복할 것 같아. 특별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제 식당 하는 일을 도우며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예쁜 예비 남편의 마음씨에 저는 감동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비 남편의 청혼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예비 남편을 놓치며 저도 평생 후회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사실은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그래서 어르신들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식당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예비 남편은 처음엔 많이 놀라했지만 그동안 제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마음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예비 남편도 제법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도 조건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왜 솔직히 직업에 대해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시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예비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조건이 아닌 사람 자체로 시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고 남들에 비해 가진 게 많다는 걸 미리 이야기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비 남편도 조건 때문에 자기 부모님이 차별하거나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영해 주시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연재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서 와요. 이렇게 보니 아주 반갑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를 이제야 보네. 우리 아들이 아무리 결혼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다고. 앞으로 우리도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럴까? 근데 연자 너 직장 다니면서 식당까지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며? 어쩜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있어. 남들보다 돈도 배로 많이 벌겠네.
아니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버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식당도 운영하고 부지런하고 얼마나 좋아. 돈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 난 성실히 사는 사람이 참 좋더구나. 아무튼 며느리 생겨 정말 좋네. 그 이후 예비 시모는 조건 없이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다고나 할까요? 제가 시댁에 자주 놀러가도 뭐 하나 시키는 법이 없었고 당신이 전부 해주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괜찮다며 다른 집 며느리처럼 시집살이 시키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보고 먹으라며 반찬까지 직접 해 싸주시며 고약까지 챙겨주시는 정말 다정한 예비 시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에 예비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비 시모는 받지 않겠다며 차양하시더라고요. 연재야,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런 거 해올 필요 없다. 내가 무슨 이런 거 바라고 너한테 잘해준 지 아니? 솔직히 나는 그렇다. 요즘 사람들 조건이다 학력이다 뭐다 따지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착한 연재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고 해서 정말 좋고 나는 그냥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해오지 않아도 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으신 분이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니 저는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그 무슨 나야말로 복 받은 거지. 남편도 그렇지만 저에 대한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대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그때까지 제가 정말 시집을 잘 간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연재야,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놀다가 네가 하는 식당 근처로 놀러와서 말이야. 친구들한테 우리 예비 며느리가 하는 식당 좀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도 괜찮을까? 갑작스레 저희 식당에 오신다는 예비 시모의 말에 당황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날은 마침 주말이었고 제가 다행히 식당에 있었을 때라 예비 시모에게 친구분들과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 위치도 알려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예비 시모며 같이 오신 예비 시모 친구분들이 저희 식당을 둘러보며 당황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금 손님들도 많죠. 한창 점심시간이라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연재, 너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식당 운영한다고 해서 고급 음식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게다가 손님들도 다들 나이 든 노인네들 뿐이고. 그런데 저희 식당을 구경하던 예비 시모 친구들이 이상한지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열 엄마, 그런데 여기 식당 맞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전부 돈 안 내고 공짜로 먹는 것 같은데. 그러게, 사람은 많은데 돈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혹시 여기 그런 데 아니야? 무료 식당인가 뭔가 불쌍한 사람들 공짜로 밥 해주는데. 그 말에 당황한 예배 시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여기가 공짜로 밥 주는 데란 말이야? 돈 아깝게 공짜로 밥을 주기는 왜 줘? 연재야, 네가 말해봐. 네가 운영한다는 여기 식당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공짜로 밥 주는 데니? 네, 어머니. 사실 기회가 될 때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식당 어려우신 어르신들께 무료로 식사 대접해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가 공짜 식당이란 말이야? 네. 그런데 어머님 친구분들도 그렇고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저희 식당만 맛있으니까 드시고 가세요. 저도 지금까지 어르신들 챙겨드리느라 점심 전이라 저랑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이상하게 예비 시모는 밥 먹는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비 시모 친구들은 저에게 좋은 일 한다며 칭찬해 주는 것과 달리 예비 시모는 잔뜩 성이 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딱히 예비 시모의 그런 행동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보여주신 행동들을 보더라도 제가 무료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칭찬해 주시면 칭찬해 주셨지 싫다며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예비 시모가 회사 퇴근 시간에 저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말았죠. 그동안 예비 시모가 저에게 보여줬던 모든 행동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단 사실을 말이에요. 예비 시모가 부른 커피숍으로 가자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직장 다니면서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그 식당이라는 게 없는 노인네들 공짜로 밥 주는 곳이었어? 보니까 네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노인네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 네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한들 퍼는 족족 식당 운영비로 나갈 텐데 그래놓고 감히 내 앞에서 돈을 잘 버는 척 연기했던 거니? 그런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던 거야? 이 고향 것 같은 이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청현 씨도 제가 식당 운영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상관없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식당 한다고 절대 쪼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 충분히 넘칠 만큼 벌고 있고 그만한 능력 되니까 식당도 운영하는 거라고요. 결혼해서도 제가 식당 때문에 상현 씨 고생시킬 일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니? 사람이 말로는 뭔들 못할까?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고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결혼해서 우리 아들까지 거덜낼 생각인 거냐? 너 식품회사 다닌다고 했지? 그런데 네 나이에 아무리 돈을 잘 벌어봤자 직장인 주제에 떼돈을 벌지는 못할 테고 그 많은 노인네들 공짜로 먹이려면 불암 하나 비춰서 하는 일일 텐데 그 빚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이제 보니 너 빚쟁이의 가난한 알거지였어. 너 우리 아들한테도 일부러 접근한 거지? 순진하다가 돈 잘 버는 우리 아들한테 접근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하는 거잖아. 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굴 돕고 있어? 난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빚쟁이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식당을 정리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라. 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예비 시모는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의 행동에 어이가 없고 황당해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천사인 척하더니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냥 제가 직장을 다니며 식당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해 저희 결혼도 허락하고 잘해주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예비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사이 예비 시모가 주말에 저에게 또다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가 찍어준 주소로 갔는데 알고 보니 비싼 한우집이었죠. 그곳에서 예비 시모는 여러 친구를 불러놓고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를 보자마자 당신과 당신 친구들 시중을 들라고 시키는 것이었어요. 너는 빨리빨리 좀 다니지. 내가 부른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온 거니? 어머니가 부르자마자 온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니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고기 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이야. 식당 종업원들도 바쁜 것 같고 네가 여기 와서 고기 좀 구워라. 시어머니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저에게 친구들과 먹을 고기를 구우라고 불렀다니. 저는 예비 시모가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전이야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대비를 못했다지만 이젠 저도 할 이야기는 해야겠다 싶었죠. 어머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어머니 하녀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불려나와서 어머니 수발 들면서 고기까지 구워드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고기 정도는 직접 구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 너를 여기 부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 예비 시모는 그렇게 말하며 식사를 다 했다며 친구들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친구들이 떠나고 계산대 앞에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기 고깃값 전부 네가 계산하거라. 그러려고 부른 거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매우 중요한 일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게 지금 친구분들이랑 먹은 고깃값을 저보고 내라고 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 그동안 너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반찬이나 보약이만 해다 바쳤는데 이제 보니 네가 완전 알거지였잖니? 그래서 내 생돈 들어간 만큼 나도 본전은 뽑아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고깃값은 네가 내는 거다. 전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못하겠다고. 네.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저 먹을 음식이며 보약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서 하셔놓고 왜 그걸 저보고 물어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 여기 밥값도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고 나오세요. 앞으로 이런 일을 부르시면 저 어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식당을 나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뭐가 억울한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예비 시모라면 결혼하고도 제가 고생을 하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조만간 기회가 될 때 예비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예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말한 식당 정리는 잘 되고 있는 거니?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할 거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내가 정말 이 결혼 어떤 일로 해버릴 테니까. 어머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 식당 접을 생각 없다고요? 제가 식당 운영하면서 피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건데요? 피해주는 게 없기는. 너같이 돈 모을 줄 모르고 남 도와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만 피똥 싸면서 고생할 거 아니니? 그런데도 피해주는 게 없어? 이 지맞게 모르는 이기적인 간. 그리고 봉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런 거 다 돈 맞고 능력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다. 지금 네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노인네들한테 인당 8,000원씩만 받아도 그게 얼마니? 그 돈이면 벌써 건물 하나는 샀겠다. 저번에도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식당을 정리하든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든지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게 아니면 앞으로 네 식당에서 돈 받고 음식을 팔든지. 돈도 없으면서 오지랖 그만 부리고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랬다가는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내가 정말 못하게 막을 테니까 내 말 명심해. 어머니, 언제는 사람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으신다면서요. 저보고 그냥 성현 씨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지 않으셨냐고요. 그거야 네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그랬던 거지. 그때는 결혼하면 네가 우리 집에 뭐라도 해줄 줄 알고 그랬던 거다. 어머니, 저 식당 접을 마음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전화해서 제 인생 끼어드는 오지랖 좀 그만 부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일이 바빠서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저는 예비 남편과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예비 남편에게 말하니 미안하다며 자기 엄마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요. 예비시모가 정 계속 그렇게 나오면 예비시모와 연을 끊더라도 저를 선택하겠다고 예비 남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예비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요. 그동안 예비 남편과 만났던 정도 있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으니 어떤 결론이 나든 미련이라도 남지 않게 해주자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정말로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전의 일들은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는 주말에 예전에 예비 시모와 만났던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사과를 하는 대신 무언가가 적힌 종이를 꺼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들은 정말이지 충격적인 것들이었죠.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뭔가요? 보면 모르냐.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해올 혼수 목록이다. 너는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식당을 운영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니? 그러니까 너같이 가난하고 공짜 식당까지 운영하는 아예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서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대신 그만한 대가를 해오라는 거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그동안 일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고 보자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에 중형 외제차에 어머니 모피코트랑 다이아 반지 세트는 혼수 목록에 왜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누가 이런 걸 한다고요? 사과는 무슨 사과? 그거야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들이 평생 내 얼굴 안 보겠다고 하니까 눈치 보여서 했단 말이고.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한테 사과를 하겠냐? 나는 지금 내가 적은 혼수들 하라고 너 보자고 했던 거다. 그리고 어른이 해오라면 해올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대기업 연구원이라 돈 많이 버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이 정도 해올 생각도 안 했다는 거냐? 정 못 해오겠으면 당장 우리 아들이랑 파혼해라. 나는 너 같은 거지에 오지랖 부리면서 공짜 식당 운영하는 며느리 말고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며느리 얻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킬 테니까.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 파혼하겠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로 우리 아들이랑 파혼을 하겠다고. 너 그 말 진심이냐? 네. 안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이미 끝내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현 씨가 저한테 매달리면서 하도 울고보고 난리쳐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기회를 줬던 것뿐이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진작 알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어머니의 연기에 깜빡 속아 성현 씨랑 결혼해서 개차만 같은 시댁 시집살이 할 뻔했네요. 그러면 저 이만 가봐도 되는 거죠? 앞으로 저희 영원히 보지 말아요.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야! 예비 시모가 노발대발 화를 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예비 시모를 상대할 이유는 없지만요. 저는 바로 커피숍을 나왔고 그날 바로 예비 남편과 만나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의 행동에 많이 실망하며 결국 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요. 미안한 마음에 더는 저를 붙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헤어지며 모든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에요.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 예비 시모가 저희 식당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제가 식당에 있는 시간에 맞춰 찾아와서는요. 너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게 얘가 요즘 나랑 말도 안 하는 거냐? 나 때문에 너랑 헤어졌다면서 아주 내 말도 무시하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한다. 내가 지 엄마라는 게 창피하고 너무 싫대. 너 솔직히 말해봐.
지금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기 싫으면서 내기 꺾어 놓으려고 우리 아들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 착한 아들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데? 어? 그러니까 네가 당장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그만 화 풀라고 해라.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 말 들으라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가는 나중에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때 나한테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부터 차라라고? 아니요. 어머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같은 사람 제 심으로 둘 수 없어 정말로 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일은 어머니가 자처한 거니까 알아서 푸세요. 저랑 성현 씨는 이미 끝난 사이고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제 식당에도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너 말 다 했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내 앞에서 싹싹 빌면 불쌍해서 파주려고 했더니 가난뱅이에 별 볼 일도 없는 것이 어디서 파락파락 큰 소리로 대들고 있어? 그지 같은 식당이라 운영하는 주제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지 같은 식당? 여기가 왜 그지 같은 식당인데요? 여기 힘든 어르신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식사 대접해드리는 곳이에요. 어머니가 함부로 말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성현 씨 봐서 참았는데 아줌마야말로 내가 당신 아들이랑 끝난 지가 언제인데 어디 와서 행패야? 아줌마 무식한 거 자랑하러 지금 우리 가게 온 거냐고? 무시? 아줌마. 오냐? 내가 아주 무식한 게 뭔지 보여주마. 예비 시모는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아줌마, 그만 제 머리 놓으시죠. 안 그랬다가는 저도 더는 참지 않겠어요. 네가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네까지 게 뭘 할 수 있다고 어른한테 큰 소리야? 어디, 너 그동안 내 속 뒤집어 놓은 것까지 해서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오늘 나한테 죽어보라고. 예비 시모 말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에 저도 더는 거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같이 예비 시모의 머리끄덩이를 확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곤 예비 시모가 잡은 그 머리끄덩이보다 몇 배로 아프게 쥐어뜯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가 아프다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유, 내 머리, 내 머리 다 쥐어뜯기겠네. 아파, 아프다고. 이보세요, 아줌마. 당신이 식당 정리 안 할 거면 당신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져 줬는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찾아와서 행패인데. 이 아줌마야, 미치라면 곱게 미쳐. 남의 가게 찾아와서 영업방해하지 말고. 영업은 무슨 영업? 돈도 안 되는 식당에서 무슨 영업당. 팍 망해버려라. 이걸 어쩌나? 우리 식당이 망하는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끝난 사이에 찾아와서 헛짓거리 할 시간 있으면 당신 인생이나 돌아봐. 다시 한번 찾아왔다가는 경찰에 영업방해를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이 아줌마야. 저는 예비시모를 저희 가게에서 내쫓았습니다. 예비시모 얼굴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주었죠. 그리고 헤어진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해 예비시모가 저희 가게에 찾아와 벌인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예비시모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것도 잠시, 어느 날인가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던 겁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다름 아닌 예비시모가 다른 사람의 전화를 불러서 저한테 한 것이었어요. 제가 예비시모의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 않자 다른 사람의 전화를 불러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네가 내 전화 비하면 내가 연락 못할 줄 알았냐? 내가 네 가게 찾아간 거 네가 우리 아들한테 이르는 바람에 얘가 지금 내 얼굴 안 보겠다면서 집을 나갔다고.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장 우리 아들 돌려내. 내 아들 돌려내라고. 아줌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제가 분명히 아줌마 아들이랑 끝났다고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 가게 와서 난동 피운 아줌마 때문이지?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끝난 예비 며느리 가게 찾아와서 깽판을 부리냐고. 아줌마 지금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 정도면 병이야. 정신병원이나 가봐요. 정신병? 너 지금 말 다 했냐? 네가 아직 매운맛을 못 봤구나. 좋다. 내가 지금 당장 니네 가게 가서 뒤집어 놔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미 끝난 마당에까지 계속 저를 괴롭히는 시모를 보며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당한 것까지 해서 이참에 아주 제대로 끝장을 내줄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배 좀 아파보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식당 주인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란 사실을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을 타져온다는 예비 시모 말에는 저는 식당이 아닌 저희 회사로 예비 시모를 불렀습니다. 예비 시모는 사장실에 들어와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말하더군요. 가만히 보니 여기 너희 회사 사장님 사장실 같은데 왜 날 여기서 보자고 한 거냐? 왜 너희 사장한테 말해서 내 마음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냐? 아줌마 저번부터 계속 무슨 헛소리세요? 회사 사장이 그렇게 직원들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면 네 주제. 여기 사장실에 날 어떻게 부른 건데? 너희 사장 몰래 날 이 사무실에 부르기라도 했단 소리냐? 아줌마,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자고 하긴요. 여기 사장실이 제 사무실이니까 여기서 보자고 한 거죠. 뭐라고? 여기가 네 사무실이라니. 그러면 네가 여기 사장이라도 된다는 거냐? 맞아요. 제가 여기 회사 사장이에요. 내가 이번 연도 들은 농담 중에서 제일 웃기는 농담이구나.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지에 공짜 식당이나 운영하는 주제? 네가 무슨 수로 이런 큰 회사 사장을 하는데?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가 너랑 우리 아들이랑 못 만나게 해서 헤어지게 만드니까 지금 어떻게든 나한테 잘구해서 내 마음 돌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줌마가 뭘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줌마한테 내가 그런 무리한 거짓말까지 해서 마음 돌리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줌마 아들을 만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큰 회사 사장을 무슨 수로 하느냐고. 무슨 수긴. 내가 창업해서 열심히 키워놨으니까 여기 사장을 하고 있겠지. 내가 아줌마를 여기서 보자고 한 것은 자꾸 나한테 공짜 식당 운영하는 거지라고 해서 아니라는 거 알려주고 나 그만 괴롭히게 하려고 부른 거야. 아줌마처럼 아무 죄 없는 사람 괴롭히면서 못 살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려고. 거짓말 하지 마.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나를 여기 사장실까지 부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을 것 같아. 너처럼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거짓말이나 하는 것은 나한테 다시 혼 좀 나봐야 돼. 너 어디 오늘 정말로 나한테 제대로 혼줄 좀 나봐라. 예비 시모는 저희 식당에서 한 것처럼 저에게 다시 달려들어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제가 부탁한 서류를 가지고 사장실로 들어온 저희 직원 때문이었죠. 저희 직원이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에게 달려들려는 시모를 보고 깜짝 놀라 막으며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기 아줌마, 지금 저희 사장님한테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사장이라니. 그러면 현재 이것이 식당 주인이 아니라 진짜로 여기 회사 사장이란 말이야. 식당이요? 지금 저희 사장님이 무료로 운영하시는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줌마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식당은 저희 사장님이 공사차 어려운 어르신들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식당이고요. 여기 사장님은 여기 저희 회사 오너시란 말입니다. 뭐야? 그러면 현재 네가 정말 여기 회사 사장이란 말이야? 그러자 저희 직원은 저를 대신해 핸드폰으로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죠.
정 못 믿겠으면 정확한 증거라도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 회사, 저희 회사 홈페이지, 회사 소개, 저희 대표님 얼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아줌마가 저희 사장님 식당까지 찾아와 행패 부리는 거 봤었는데 아줌마가 뭔데 저희 대표님 보고 거지라고 부르면서 괴롭히는 겁니까? 그것도 어려운 어르신들께 무료로 식사 대접해드리면서 좋은 일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 전부 사장님 존경하고 있다고요? 아줌마가 하는 행동들 전부 법적으로 걸리는 거 모르시는 겁니까? 예비 시모는 저희 직원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보더니 갑자기 돌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이 큰 회사가 정말로 연재 네 거란 말이냐? 아이고 연재야. 내가 잠시 삐쳤었나 보다.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가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연재 네가 좀 이해해다오. 그리고 내가 다시 치는 연재 너 우리 아들 만나는 거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만나서 다시 잘해보고. 내가 너희 두 사람 만나는 거 특별히 허락해주마. 아니 축복해줄게. 사업가 며느리라니. 이게 웬 행제냐. 빠른 시일에 결혼 날짜도 다시 잡자꾸나. 아줌마 미쳤어요? 아줌마 아들이랑 이미 끝난 지가 언제인데 내가 왜 다시 만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봐온 게 있는데 아줌마 같은 사람의 시어머니로 있는 집에 시집을 갈 것 같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아줌마 아들이랑 끝났는데도 계속 나 괴롭혀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부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나 받으시죠? 저는 저희 직원에게 건네받은 서류를 예비 시모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제가 건넨 서류 봉투의 서류 내용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이건 아줌마가 그날 저희 식당 와서 기물 파손한 것에 대한 청구서예요. 안 그래도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우리 가게에 기물 파손한 거 전부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아줌마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왔지 뭐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랑이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거기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 전부 물어내셔야 할 겁니다. 안 그랬다가는 제가 아줌마 기물 파손죄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리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줌마 아들이랑 다시 시작한 마음 없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는 나도 앞으로 제대로 상대해줄 생각이니까. 그리고 당신 아들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어도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데 아줌마 덕분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졌어. 내가 분명히 능력에 대해서 내 식당 무료 운영하는 거라고 했는데도 내 말 안 믿었지. 내가 능력이 돼서 어려운 어르신들께 무료로 식사 대접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아줌마, 내가 거지에 식당 공짜로 운영한다고 싫어했었지? 나도 똑같이 이야기해줄게. 나도 돈 없는 거지 시댁에 성격 더러운 시모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 아예 안 돼. 현재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다오. 너처럼 돈 많이 버는 능력 있는 사장 며느리를 내가 또 어디서 구하려고. 아유 괜히 공짜 식당 한다고 무시했다가 나랑 내 아들 팔찌까지 꼬이게 만들었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배 아파. 시어머니는 저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저희 회사 직원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든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하려고 괴롭히더니 이제는 저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예비 시모는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저를 만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비 시모를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스토킹과 협박죄로 고소해버렸거든요. 예비 시모가 그렇다고 교도소에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일로 전과자가 되어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식당에 와서 김을 파손한 금액까지 전부 받아냈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의 행동에 예비 남편은 정말로 질린 것인지 아예 인연을 끊은 것 같았죠. 그래서 예비 남편을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예비 시모는 저와 예비 남편의 파혼한 충격과 함께 예비 남편이 연까지 끊자 화병이나 알아누웠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과 질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간다고 하네요. 제가 가난한 줄 알고 저를 무시하며 괴롭히더니 결국 그 벌을 고스란히 예비 시모가 받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던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된 것은 저에게도 많이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예비 시모의 본색을 알고 제 인생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로식당을 잘 운영하고 제 회사도 잘 꾸리며 살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위해 제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보람을 느끼는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